네, 이번 탄핵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네요. 팍스뉴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보수 우파 매체죠. 미국에 매단되는 보수 우파 매체입니다. 미국도 좌파 매체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의 좌파처럼 그런 엉터리 그런 주사파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상식적인 좌파, 진보 이런 매체들이 주류고 그래도 팍스뉴스는 보수우파의 대명사 같은 방송국인데 여기서 제대로 분석을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어저께 분석한 거를 스카이데일리에서도 보도를 했네요. 미국 싱크탱크가 분석한 거를 팍스뉴스가 보도를 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의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다.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제대로 짚었네요. 근데 한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짚은 데가 없어요. 제가 탄핵 당하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 시간부터 정신이 없어서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유심히 언론 상황을 봤어요. 레가시 미디어들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들 다루나. 정신이 없어서 제 방송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데 추이를 봤거든요. 새농터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했는데 팍스뉴스에서 제대로 분석을 했네요. 이번에 탄핵당한 게 중국에서 탄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세계 전략이고 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걸 누가 하냐면 팍스뉴스에서 그냥 뭐 일부 평론가가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를 인터뷰를 한 거를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누구를 인터뷰했냐면은 중동 미디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요. 안나 마하르 바르두치와 이 팍스뉴스 인터뷰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중동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중동 문제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중동 문제와 미국, 그다음에 중국의 패권. 그러니까 중국도 중동에 말하자면 손을 뻗치고 있고 미국도 중동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거기서 중동에서 여러 가지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연구하는데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전문가고 중국이 중동에 또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뻗치는 거.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1인자인데 이 사람한테 인터뷰한 자체가 팍스뉴스는 중국의 영향권에 한국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혹시 한국 탄핵에 중국의 영향권이 미친 거 아니냐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뭐냐면요. 중국은 이 세계 전략, 미국도 세계 전략을 짜잖아요. 왜냐하면 패권국이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패권국에 도전하는 세계 전략을 짜는데 그래서 중동을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아프리카, 중남미 영향력을 미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데가 한국이라는 데. 한국. 그걸 이분이 간파하는 건데 이번에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조공까지 옛날서부터 조공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다시피 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쳇말로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아웃시켜야 된다. 윤석열 임기 5년을 그냥 내비두면은 다음에 정권도 보수우파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일찍 무너뜨려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무너지기 전에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2년 임기를 다 채우면, 나머지 임기를 다 채우면 그 사이에 이재명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이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윤석열을 빨리 아웃시켜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걸 중국이 이번에 조종했다는 거죠. 친중 세력을 한국에서 키우려 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 전략. 이렇게 아주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게 중국의 장기 전략인데 특히 이 바르두치 선임 연구원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중국이 공공연한 경제협력과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불법 성상납, illegal sexual briber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활용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성상납, 그 다음에 정치자금 후원,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한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협력이라는 게 말이 경제협력이죠. 중국과 투자 뭐 이런 거 하면서 한국의 영향력, 언론사들, 지금 사실 조중동도 중국의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직간접적으로 다 투자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들,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데 중국의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교회는 씨알이도 안 맥히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중국의 자본, 이게 쓰리쿠션으로 뭐 이렇게 무슨 선교 투자, 건축 헌금 이런 식으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법 성상납 이런 거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영향권에 주고,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상납해서 약점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권에 주고, 이게 그전서부터 해왔는데 특히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아주 강도 높은 이런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불법 성상납까지 자행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음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고요. 미국 공신력 있는 팍스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프랑스, 루마니아 이런데 우파 대통령 선거를 다 작전을 펴서 우파 대통령이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개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의 세계 전략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루마니아도 어마어마한 자본, 어마어마한 그 침투, 다시 말해서 그 성상납 뭐 이런 걸로 침투하는데 한국은 이거에 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쳤다는 거죠. 그걸 정치 무기화했다고 이 싱크탱크에서 분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기라는 게 뭐 대포, 전투기 이런 게 무기잖아요. 지금은 이걸 정치 무기화했다는, 이게 하이브리드전입니다. 정치인을 포섭하고, 정치인을 코를 끼게 하고, 정치인의 뇌물을 주고, 이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끔. 이게 정치 무기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언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환경, 분위기, 그 다음에 사법 카르텔, 사법부에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이재명의 그 저수지, 대장동으로 먹은 것만 8천 몇백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례신도시, 백현동, 그 다음에 지역 카페 이런 걸로 조 단위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합치면은.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조 단위 먹은 거를 어떤 저수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상징적인 저수지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저수지가 아니라, 이제 짱방아 났다는 걸 저수지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데 돈을 막 투하. 조 단위가 돈이 있는데 100억, 50억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권순일 등 50억 클럽에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 김수남 50억 특검에 있었잖아. 50억 클럽 50억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50억 줬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관 8명 1대0이에요. 영향력 안 미쳤을까요? 그런데 돈이 쫙 들어가고 결국 이재명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법 2심에서 무죄 받은 거 이거 그냥 무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이렇게 인용한 8명 놈들 그냥 인용했을까요? 그냥 대통령을 파면했을까요? 저놈들이 역사의 심판
있을 텐데 자기들 판결문에 자기 이름이 남고 문장이 그대로 남는데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10억, 20억 가지고는 안 했겠지. 근데 제 추측이에요. 100억이란 욕 먹더라도 그 사람들이 역사에 욕 먹는 거 두려워할까요? 자기 평생 지 자식들하고 편안하게 100억이면 편안하게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200억이라면 200억 얘기가 조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언론 보도로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의도 정가에 조금씩 흐른 게 있어요. 제가 첩보를 들은 게 있는데 누구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니 만약에 200억이라면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임기 끝나고 며칠 있으면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이고 뭐 1년 있으면 끝나는 사람도 있고 2년 있으면 끝나는 사람 어차피 1, 2년이면 다 끝나. 그런데 100억이나 200억이야. 욕 좀 먹는 거, 역사에 욕 좀 먹는 거 신경 쓰겠어요? 이완용이도 그래서 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역사에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 끝이라는 놈들이니까 나라 팔아먹는 거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저수지, 이재명의 돈만 생각하잖아요.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다루지 않았잖아요. 저수지 플러스 중국에서 뒤에서 밀어주면은 이재명일 대통령 만들어야 중국이 유리하다. 세계 전략에 한반도를 먹어야 북한은 이미 먹었고 남한까지만 자기네들 영향력에 두면은 패권 전략, 패권에 도전하는데 엄청난 후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1000억, 2000억 쓰는 거 중국의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국 정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00억, 2000억은 예를 들어서 이봉규라면 10만원, 20만원 쓰는 거 어떨 거예요? 조금 더 치자 그래. 100만원, 200만원 치는 거 같아. 만약에 이봉규가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뭐 사법 리스크가 있었어 크게.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쏘면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100만 원 정도는 이봉규 능력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뭐 뿌려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그런 마인드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니면 이재명이라면 쓰겠냐 안 쓰겠냐 이거예요. 이재명이라면 그놈은 쓰고도 남을 놈 아니냐 이거. 근데 돈을 뒤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자기가 쌓아놓은 저수지에 돈도 엄청나고 그러면 그 돈으로 헌재고 그 돈으로 언론이고 그 돈으로 민주당이고 뭐 쭉쭉 뿌리면 꼼짝없이 자기가 장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악당했는데 그 뒤에는 믿는 배경이 있었다. 중국이 과거에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고 그럴 때도요 미국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김종필 등등이 미국하고 접촉을 합니다. 혁명을 할 때 CIA 간부라든지 CIA 한국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조야라든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거부를 하면 어려워지니까. 근데 좌파들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뒷배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내 뒤에 시진핑 형님이 있다. 중국이 이번에 윤 대통령을 파면시킨 겁니다. 지난번엔 박근혜 대통령을 손본 거고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손본 겁니다. 중국의 패권 도전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당하는데 무슨 뭘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부정선거도 그래서 중국이 한 거고요. 이런데 국힘당 어쩌고 저쩌고요. 단합만 하면은 이기고 어쩌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부정선거 얘기도 안 하고 무슨 개소리들이야. 그냥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왜? 부정선거 하니까. 이재명이를 막는 길은 단 하나예요. 부정선거 밝혀서 그 배후가 중국이다. 이래서 그 판을 거덜내야 돼요. 그리고 한미동맹 꽉 붙들고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분석하는데 왜 개 같은 분석들을 하냐고. 우리나라 언론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정신 차리고요. 이제 정신 차립시다. 부정선거 끝장내야 됩니다. 의로운 판사 하나, 의로운 검사 하나에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헌재 을사팔적 5적을 넘어선 을사오적보다 더한 놈들이 헌재 8적. 야, 김형도, 야, 백대가리 산신령같이 무슨 폰만 잡고, 야, 네가 그렇게 배반하네. 61년생이더만. 8명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나쁜 놈이 김형두예요. 문영배보다 더 나쁜 놈이야. 배신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들 천국. 에이, 두고 봐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역사가. 그리고 두고 봐. 돈 있으면 다냐? 아니면 헌재 재판관이면 다냐? 두고 봐. 어떻게 욕을 먹으면서 사는지 불행한지 두고 봐. 이 협박 아니에요. 이게 협박 아니에요. 평가야 평가. 평가도 못해?